양수가 그냥 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양수는 대부분 아이의 소변이다. 안녕하세요. 산세형제TV의 미니아빠 슈니아빠입니다. 저희가 임산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양수라는 게 뭔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요. 근데 이게 어디서 생기고 어떤 역할을 하고 그리고 양수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맞아요. 특히 예비 아빠들. 네. 산부인과 의사는 양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음파 볼 때 제일 먼저 보려고 하는 게 애기 심장 뛰는지, 그 다음에 양수양 괜찮은지 그거부터 먼저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양수양은 태아의 어떤 건강을 예측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 매트릭스 영화 보면은 영양에 관해 그런 비슷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아한테는 중요하다. 양수 자체도 중요하고 이제 양수양이 얼마나 잘 유지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얘기를 오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양수가 뭔지 좀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양수는 뭐예요? 저는 이제 산모분들한테 양수는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물이다 말씀을 드려요. 내 아기를 보호하고 있는 물이잖아요. 그럼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일단은 임신 초기에는 분비가 되면서 만들어진 거, 처음에 아기집 만들어질 때부터 갖고 있었던 것도 있고, 근데 13주가 넘어가면은 아이가 콩팥이 기능을 하기 시작하면서 소변을 봅니다. 뱃속에서. 그러면 이제 그게 모아져가지고 양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주 이후에 양수는 대부분 아이의 소변이다. 이 말에 충격 받으실 수도 있는데 아기의 오줌은 굉장히 깨끗하겠죠. 그럼요. 아직 바깥에 세균하고 노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소변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수에서 소변 냄새가 나냐? 그렇진 않아요. 양수는 그냥 단순히 자궁 안에서 아이랑 같이 있는 그게 아니라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게 있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보호를 해주는 외부 충격이나 이런 것들, 특히 분만할 때도 중요해요. 왜냐면 자궁이 수축을 하는데 양수가 있어야 덜 압박을 느껴요. 근데 그렇다고 양수가 터졌을 때 애기가 안 좋으냐? 그건 아니고 그런 역할을 한다. 평소에도 이제 수축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어디 눌리거나 이럴 때도 양수가 있으니까 대부분 괜찮다. 그 다음에 공간을 확보를 해줘가지고 애기가 이제 움직이는. 그렇죠. 네. 그래서 양수가 좀 적으신 분들은 태동이 좀 적을 수 있어요. 움직일 공간이 좁으니까 많이 못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움직이면서 아이가 근육이나 관절 이런 근골격계 발달도 같이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소아과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폐 발달. 맞아요. 양수에 있는 성분이 폐포의 발달을 도와주잖아요. 그런 역할도 해주고, 그리고 결국에 양수를 먹거든요, 애기가. 양수를 먹고 또 소변도 다시 또 만들고. 근데 그럴 때 장의 발달도 도와주고, 장이 계속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고, 양수 성분 안에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성분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아기가 감염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물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보호막이네요, 보호막. 성장까지 시켜주는 보호막이야. 맞아요. 되게 중요하네요. 중요합니다. 제가 양수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주로 양수의 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양수양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적은 거를 우리가 양수 과소증, 많은 거는 양수 과다증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양수 과다증보다는 사실 적은 게 더 많아요. 진단하는 방법은 초음파로 합니다. 여러 가지 보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흔하게는 우리가 자궁에 4군데를 재서 더하는데, 깊이 몇 cm인지를 재서 다 더했는데 4cm가 안 된다. 그럼 양수가 적다고 해요. 아기가 한쪽에 이렇게 쏠려 있거나 아니면 정말 적으면은 4군데를 잴 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한 군데서 정사각형 모양으로 2 곱하기 2cm 정도의 양수가 있다. 그때는 괜찮다고 해요. 그거보다 많이 있으면.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만삭이다, 37주가 넘어갔는데 양수양이 많이 줄었다, 그럼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애기 낳으면 돼 그냥. 근데 이제 아직 중기다, 근데 갑자기 양수양이 많이 줄었다, 그러면 우리가 긴장을 하고 왜 양수가 적어지는지를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왜냐면은 양수라는 게 아까 태아가 소변으로 만들어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성인도 잘 못 먹고 탈수가 되면은 소변량이 준다. 태아도 지금 뱃속에서 그런 상태일 수 있다. 그런 거는 단순히 양수양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탯줄의 혈류 속도, 그리고 태동 검사, 심박동, 그리고 몸무게,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좀 드물지만 양수가 새서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양수양이 많을 때는 사실 양막 파수가 생기면 모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중기 때는 양수가 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분비물인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드물게 콩팥 기능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 콩팥이 안 생기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런 아이들도 저도 꽤 봤는데 좀 어렵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투석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식을 대기를 하거든요. 이제 부모님이 해주고 싶어도 부모님 콩팥은 너무 커요. 그래서 이식을 못 해주고 운이 좋으면 이식을 하고 잘못되는 경우도 사실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양수의 양이 적다라는 문제가 산부인과 의사와 소아과 의사들이 되게 예민하게 보고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는 처음부터 양수가 없어요. 아까 13주부터 소변으로 양수를 만들어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한 것부터 생각할 필요는 없고 양수양이 좀 적다 하더라도 아기 몸무게도 잘 크고 혈류 속도 이런 것도 괜찮고 심박동도 괜찮으면은 잘 지켜보면 됩니다. 잘 크면 돼요. 사실 저희 슌이 엄마도 막달쯤에 양수양이 적다 그랬어요. 근데 아이가 잘 크니까 보자 라고 하시면서 저희 주치의 선생님께서 과일을 좀 많이 먹어라 하셨거든요. 저희 채널 애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처가댁이 배농장 하시거든요. 과일은 엄청 많이 먹고 있는데도 그때가 또 여름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먹는데도 양수양이 적었는데 이렇게 과일 먹는 게 좀 도움이 돼요? 사실은 큰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했어 사실. 그게 이제 물 많이 마셔라 수액 마시는 분도 있고 양수는 태아가 소변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많이 먹으면 결국엔 산모 소변량만 늘어요. 몸무게도 늘고 그런 것 같아요. 당도 올라가고 그리고 사실 그런 후기에 이제 애기 다 낳을 때 돼서 양수양 적어진 거는 자연스러운 것 중에 하나예요. 양수양이 자연스럽게 줄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러면 저희 양수 적은 건 되게 무서울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럼 많으면 좋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근데 또 그건 아니에요. 너무 많으면 또 안 좋아요. 30주 넘어가면 사실은 양수양보다 아기가 차지하는 공간이 훨씬 많거든요. 초음파를 딱 봤을 때. 심하신 분들은 아기가 둥둥 떠다녀요. 그것도 긴장이 돼요. 그거는 일단 배가 커지면 진통이 생길 수 있어요. 양수가 터지거나. 그래서 다태아, 쌍둥이나 삼둥이들 빨리 낳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진통이 빨리 생기는 것도 있거든요. 배 자체가 커지면 진통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주 심하면 양수가 터져버리거나 아직 나올 때가 안 됐는데 아니면 진통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대학병원에 있으면 정기적으로 양수를 빼러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1리터, 2리터씩 빼요. 빼고 가시고 그럼 진짜 힘드시겠다. 네. 어찌됐든 많아도 문제네요. 많아도 문제예요. 많은 것도 진단 기준이 있죠? 네, 있어요. 그리고 왜 양수양이 많은가 그거를 대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양수 과다증이 있을 때 아이한테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긴장을 하게 됩니다. 당뇨의 증상 중에 다음, 다뇨, 다갈이 있잖아요. 임신성 당뇨일 때 산모가 가지고 있는 혈당이 높은 혈액이 아기한테 가니까 양수양이 좀 많을 수도 있다. 그리고 양수를 결국 아이가 싸고 먹어야 되는데 잘 못 먹으면 양이 많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식도가 형성이 제대로 안 되는 산촌 기형이 있다든지 못 삼키는 그런 구강 구조의 문제라든지 그런 걸 안고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수술을 하는 그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물지만 그 쌍태아 간 수혈 증후군 TTS라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한쪽 아이는 양수양이 많고 한쪽 아이는 양수양이 적고 그런 불균형 같은 것들이 생길 수도 있어서 어쨌든 양수양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니고 항상 적당한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양수양이 문제 있는 분들 말고 괜찮으신 분들 중에 그리고 이전에 양수가 일찍 터지지 않으셨던 분들 중에 막달이 됐는데 집에 있다가 양수가 탁 터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있죠. 그럼 바로 병원 가야 돼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양수가 꼭 진통이 있어야 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양수가 먼저 새고 조금 있다가 진통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당장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그때 가봤자 진통이 좀 없으면 기다려야 되니까. 근데 대신 그렇다고 막 하루 이틀 이렇게 기다리라는 건 아니고 천천히 짐 싸고 옷 같은 거 갈아입고 그렇게 해서 안정된 상태로 병원에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차차 준비를 하면 된다.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제 양수가 먼저 샜다고 해서 애기한테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대부분은 한 몇 시간 기다리면 진통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근데 그렇다고 무작정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감염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진통이 생기지 않는 것 같다. 아니면 아직 효과적인 진통이 안 생긴다. 그러면 유도분만을 시작을 하기도 해요. 그냥 자연스러운 분만 과정 중에 하나다. 이게 양수가 진통이 시작되기 전에 터진 것 뿐이다. 언젠간 터질 거였는데 좀 빨리 터진 것 뿐이다.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양수를 주제로 한참 얘기를 했는데 이 정도로 양수가 중요하고 네. 양수 자체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임신 안 해본 분들이나 남편분들은 그 양수가 그냥 맹물이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왜 우리 산모분들이 양수의 양 때문에 그렇게 진료받고 와서 걱정을 하고 신경을 쓰는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양수양이 적거나 많다는 게 아까 산모분이 드시는 거랑 크게 상관이 없다고 했잖아요. 거꾸로 생각했을 때 양수양이 적은 게 산모분이 잘못해서 그런 거는 아니다. 그냥 그 상황이 그냥 그런 것 뿐이다. 너무 죄책감이나 이런 거는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양수가 적거나 많다면은 주치 선생님이랑 원인이랑 이런 걸 잘 찾으시면 되고. 저희가 말씀드린 무서운 상황들은 진짜 정말 드문 네, 많지 경우들이니까요. 않아요. 네. 네. 그런 것들에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진료 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산모, 예비 엄마, 예비 아빠분들을 위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